자, 우리 오늘 2월 5일 수업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11강 동사의 종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동사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냐면 동사 혼자서 문장이 끝나는 신재학은 잔다, 김예아는 안 잔다, 최혜원은 앉아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동사로 끝나는 게 있고요. 혼자서 문장이 못 끝나서 보충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충어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을 요구하는 경우. 신재학이 가르칩니다. 뭐를 이 궁금하지? 목적어. 신재학이 먹습니다. 뭐를? 치킨을. 아, 어제 내가 느낀 건데 마석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을 찾았어. 마석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알려줄게. 보통 피자헛이나 그 도미노 피자 이런 데는 당연히 맛있는 데잖아. 근데 얘는 많이 비싸잖아. 이거 말고 저렴이 버전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그 심석구 옆쪽 그쪽에 있는 7번가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배달로도 괜찮고 포장으로도 괜찮거든. 여기 7번가 피자 맛있는데 특히 내가 치즈볼을 안 좋아하거든요. 치즈볼 그 느끼한 맛이 싫은데 여기 7번가 피자는 치즈볼도 맛있어. 파스타 스파게티를 불러야 되나? 어쨌든 그것도 맛있고. 신재학이 먹습니다. 치즈볼을. 신재학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치즈볼을 잔뜩 먹고 신재학이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체한 상태죠.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형용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목적어 하나만 있는 경우, 목적어 두 개 있어야 되는 경우,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들을 나타낸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만 했냐면 일단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만 나오는 경우, 물론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목적어가 없는 걸 자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있는 걸 타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였고 오늘 할 거는 요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 이거 하고 잠깐 쉬고 얘하고 잠깐 쉬고 얘하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이제 연결 동사인데 얘 흔히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옆에다 적어놔. 얘 막 이형식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16페이지죠. 들어봐. 우리나라 말은요. 형용사를 직접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요. 신재학 못생겼다. 김예한 더 못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김예한 까맣다. 신재학 덜 까맣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돼. 좋아. 근데 영어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나는 예쁘다. 근데 예쁘다는 형용사에서 그냥 쓰면 되는데 영어는 I pretty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는 어떤 상태야 라고 연결해 주는 말을 쓰고 이러한 상태지 라고 여기에 보어로 상태를 나타내고 얘네 두 개의 주어랑 보어가 연결되는 그런 말을 연결시켜주는 동사를 연결 동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가 비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얘 표에 아마 있을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있으면 얘가 보어거든요. 보어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건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비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있잖아? 그럼 꼭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죠?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되고. 타는 방에 있다. 전치사 쓰여 있으니까 어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나는 영어 교사이다 라고 하면 여기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와 있으니까 교사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여기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 책 표에 책 몇 페이지에 표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잘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지? 이 표 있는 거? 그 표 위에 살짝 공간 있지? 그 살짝 공간에다가 지금 내가 필기하는 걸 적어봐. 주어, 그 다음에 연결동사,
보어. 이렇게 주어 연결동사 보어가 나와 있으면 이 연결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의 유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의 상태. 들어봐. 보어를 써서 주어의 상태가 이래요. 얘는 변화하지 않는 거지.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강사입니다. 나는 학생공간 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태가 변하지 않지. 이럴 때 그냥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언제나 늘 고정값인 게 아니라 변하는 경우도 있어. 나 지금 기분 괜찮았는데 예안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렇게 상태가 변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기분 좀 별론데? 라고 할 때 쓰는 그 상태의 변화 동사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get, go, come, grow, turn, make, fall, run, becom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유지. 나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나 예안이 지금 몇 주째 계속 보니까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럴 때 stay, keep, remain 이럴 수 있고요. 감각의 상태는 눈으로 보니까 이래, 들어보니까 이래, 냄새 맡아보니까 이래, 맛보니까 이래. 이런 것들인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주로 누구 있어요? 명사랑 형용사 2개 있지. 2개 있는데 연결동사 이렇게 있을 때 대체로 명사랑 형용사 중에 누가 더 많이 오냐면 형용사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명사가 올 수 있는 놈을 몇 가지 밑줄 쳐놓으면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일단 명사가 올 수 있는 놈을 밑줄을 쳐볼게. 표에다가 누가 명사가 올 수 있냐면 비동사 명사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become 명사 올 수 있어요. 지금 네모 쳤지? 얘 말고는 전부 다 형용사만 와. 명사 안 와.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쓸 수 있는데 그 명사, 형용사 쓸 수 있는데 그 명사를 쓸 수 있는 놈은 동사가 누구 있다고? 비동사랑 become.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동사가 됐건 뭐가 오는 거야? 형용사가 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형용사 말고 명사가 오잖아? 그러면 연결동사가 아닌 거야. 어떤 놈이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턴 같은 거. 주어 나와 있고 턴 나와 있고 명사 나와 있잖아? 턴 무슨 뜻이야? 돌리다란 뜻이지. 맞아. 이 명사 나왔을 때는 돌리다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주어, 얘 동사, 이 명사가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돼. 신재학이 돌려 책을, 신재학이 돌려 책상을.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주어 다음에 턴 나오고 뒤에 형용사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he turned red 이렇게 쓰면 그 사람 얼굴 상태가 지금 빨개졌어 이런 느낌으로 얘는 보어가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주어 make 명사 신재학이 만들어서 책을 이러면 여기 make라는 동사가 지금 상태의 변화 쪽에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목적어가 됩니다. 명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뭐 있으니까 2가지 be랑 become 2개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가 와야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주어 다음에 연결동사 오잖아? 그럼 대체로 형용사만 와 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아. be랑 become만 특수하게 명사가 온다. 근데 be랑 become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게 I am a teacher이라고 했을 때 잠깐만 teacher가 얘가 목적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He became a doctor라고 했을 때 의사가 되었다라고 해석 잘해.
그리고 의사를 되었다라고 목적으로 굳이 헷갈려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아, 얘네들 여기 나온 것들 돌리다 만들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형용사 나와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다라고 상태의 변화로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얘를 돌리다 말고 얘를 만들다 말고 이러한 상태가 되다라고 이런 상태가 되다라고 변화로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필수적인 건 요 보어 자리에 절대로 뭐 올 수 없다? 부사 올 수 없다. 이것도 하나 챙겨두고. 부사는 보어 자리에 절대 못 쓰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태의 고정을 나타내는 거 B 있고요. 예문 한번 보면 그 결정은 문제가 돼. as to, 얘 about의 의미예요. 뭐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점에서? usefulness, 유용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태의 변화. 여기 get, go, come, grow, turn, make, fall, run, become 있지. 얘네들 다음에 뭐 온다고? 형용사 온다고. become 빼고는. 명사 오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문을 보면 너 기억해야 돼. 뭐를? that 이하를. 너의 꿈이 will come true. 이루어질 거라는 걸. come은 오다라고 보통 해석하잖아. 오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러한 상태로 변화하다라고 상태의 변화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상태의 유지요. 이 세 개는 주어의 상태가 이렇게 유지돼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밤새 깨어있는 상태였어. 이렇게 됐고, 감각의 상태요. 얘가 시험으로 잘 나와.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뭐뭐하게 보인다. 주어는 뭐뭐하게 들린다. 주어는 뭐뭐하게 냄새난다. 뭐뭐하게 맛난다. 뭐뭐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뭐뭐하게거든. 그래서 자꾸 부사를 쓰고 싶은데 부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You look really tired. 너 보니까 진짜 피곤해 보이네. 너 상태를 보니까 피곤해 보여. 이런 얘기입니다. 상태는 무조건 형용사로 나타내야 돼. 자, 그럼 베이직 테스트 2번. 한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죠? 다들 풀어봤지? 첫 번째, he looked. 그는 슬퍼 보여. 부사 쓰면 안 돼. sad 써야 됩니다. 햄버거. 어떤 햄버거? 내가 어제 먹었던 햄버거는 tasted. 맛이 좋아. good이 형용사이고요. well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good 써야 돼요. I never feel happily now. 나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아. feel, 감각의 상태를 나타내야 돼서 happy라고 형용사 써줘야 됩니다. 너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얘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되어 있어. 어떻게? 조용하게. 조용한 상태로. 조용하게라고 자꾸 해석이 돼서 부사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뭐 했냐면 목적어가 있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연결동사라는 놈들을 배웠어. 근데 정말 미안한데 그 연결동사 표에 있는 동사들 있지? 외워주셔야 돼. 미안해. 나도 그 표에 있는 동사들 외우라고 하기 싫거든? 근데 외워놓으면 개편하거든. 많아? 너무 많아서 못 외울 만한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워놨던 이형식 동사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게 절반 이상은 될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턴은 몰랐어요. make가 뒤에 보어가 올 수 있는 건 몰랐어요. 이렇다면 본인이 몰랐던 것만 체크해서 따로 외우는 형태면 될 것 같아.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백시 테스트에서 이걸 물어보나? 다 쓰라고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보면 있거든. 커플러스의 모든 동사와 그 뒤에 연결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적으시오라고 있어. 그러면 상태, 비동사, 상태의 변화 쭉.
상태 유지 쭉. 감각의 상태 쭉. 그 다음 뒤에 뭐 온다? 명사나 형용사 온다. 근데 명사 오는 놈 두 개 누구야? be, become. 그 두 개 표시하는 것까지 여기다 다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외워주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외우게 하는 게 아이들이 안 틀려서.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매번 끊고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수요 동사까지 하고 끊고. 어차피 총 수업 시간은 똑같거든? 괜찮아? 아니면 끊고 가? 괜찮아? 수요 동사 5분 안에 끝낼게. 지원이 괜찮아? 줄 거야? 안 줄 거야? 최혜원은? 김예한, 최혜원 둘 보고 이제 김예한은 안 졸거든? 근데 자꾸 멍 때려. 그리고 안 때리는 척해. 필기 한 타임씩 느리거든. 수요 동사 가볼게. 너희 김예한 같이 이렇게 바보 같은 학생에게 이 멍청이상을 수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수여하다, 주다란 뜻입니다. 이때 어떻게 쓰이냐면 주어 동사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라고 IODO라고 쓰는데 나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접 목적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오거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적어 종류 4가지 외워달라고 할 때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 타동사의 간접 목적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준동사 전치사를 말씀을 드렸잖아. 간접 목적어라고 불리는 게 딱 해소가 안 돼서 그래. 질문이. 봐봐. 신재학이 줬어. 뭐가 궁금해? 뭐를이 먼저 궁금하지. 학생들에게. 아직 뭐를이 해소가 안 됐지. 뭐를? 책을. 이러면 일단 주다가 뭐건 모든 타동사는 뭐를이 제일 궁금해. 그게 해소가 돼야 직접적으로 답변이 해소되는 느낌인데 내가 줬어. 뭐를? 학생들에게 라고 하는 순간 뭐를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우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오는 형태가 영어에서만 발달을 했거든?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얘를 사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을 너는 줘야 돼.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셨지. 학생들에게 뭐를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경기에서 이긴다. 경주에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목적어가 4개 나오는구나. 2개 나오는구나. 들어봐. 아까 내가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오는 형태가 영어에서만 발달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영어보다 더 먼저 있었고 영어에 많은 영향을 준 게 그리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있고요. 이탈리아어 있고 포르투갈어 있고 프랑스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얘네들은 영어보다 더 먼저 생겼고 더 발달한 언어야. 그리고 지금이야 영국하고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예전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뭐 별로 이렇게 영국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 영국이 언제부터 뛰어나졌는지 알아? 산업혁명부터 뛰어나졌잖아. 그 전에는 영국이란 땅덩어리는 기원 후부터 계속 요쪽 나라 애들이 쳐들어와서 먹고 그러다가 야, 저 땅 탐나네. 그럼 또 요쪽 나라 애들이 와서 치고 또 이쪽 나라 애들이 와서 치고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영향도 받고 여기서 영향도 받고 여기서 영향도 받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네들이 쓰는 영어보다 요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대륙 쪽에서 쓰고 있는 말들이 좀 더 수준 높게 느껴졌어. 그러다 보니 영어를 쓰면서 얘네 말을 따라 쓰기 시작을 했거든. 우리도 봐봐. 미국 사람이 영어 잘 쓰면서 중간중간에 한국어 단어 섞었어? 그러지 않지. 근데 우리는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나라가 맞잖아.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체로 선진국이잖아, 미국이.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이 얘기할 때 한국어에다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것처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형식 형태로 쓰는데 얘네들은 사형식으로 안 쓰네라고 얘네의 형태, 삼형식 형태를 자꾸 빌려 써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잘 쓰다가 바꿔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삼형식의 핵심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직접 목적어 먼저 나와야 돼. 신재학이 줬어 학생들에게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재학이 줬어 책을 이런 뭐가 궁금해 이제? 누구에게가 궁금하지. 근데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somebody를 보내면서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줘야 돼. to fall over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랑 자리를 바꾸면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데 그 전치사를 to를 쓰는 놈이 있고 for를 쓰는 놈이 있고 over를 쓰는 놈이 있거든. 얘를 보통들 외우는데 내가 오늘 설명 들으면 외우지 않게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봐. to를 쓰는 동사에는 give, hand, pass, send, show, teach, throw, lend, write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영어였던 놈들이야. 원래 영어에서 온 단어들이거든. 그래서 모양을 보면 어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TH랑 row로 만들어져 있지. 얘는 TEA랑 CH로 만들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어근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지. 어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단어야. 일단 for을 쓰는 동사는 딱 봐봐. buy, choose, cook 됐는데 이것들도 봐도 어근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얘도 어근이 없어 보여. 지금 어근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 앞에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말이 꼬이진 않는지 조금 걱정이 되네. 나 말 잘 안 꼬이고 있지? 내가 말했는데 저 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꼭 얘기해 줘야 돼?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to 쓸 때 얘도 어근 안 나눠지고 for도 어근이 안 나눠지는데 그래서 어근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거든. 근데 이건 뒤에서 필요해서 미리 던져 드리는 거고. 들어봐. give 뜻이 뭐야? 주다. hand는 건네주다. pass는 전해주다. send는 보내주다. show는 보여주다. teach는 가르쳐주다. throw는 던져주다. lend는 빌려주다. write는 써주다 아닙니다. 편지 붙이다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 편지 붙이다야 그냥 붙이다. 얘네들 해석을 해보잖아. to 쓰는 동사는 이렇게 두 개로 못 나뉘어.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해서 주다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for은 뭐뭐 해서 주다라고 나눠집니다. for 쓰는 동사 대표적으로 buy 있거든. buy 무슨 뜻이야? 사주다. 사서 주다. 동작이 두 개로 나뉘어요. make 있지. 뭐 해서 주겠어? 만들어 주다. cook은요? 요리해서 주다. choose는 골라서 주다. 얘는 멈춰서 줄 수가 없거든. teach 가르쳐 멈췄다가 주고 이럴 수가 있어? 없어요. 딱 동사를 해석해 봤을 때 뭔가 한 다음에 멈춰서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하나로 주다 뭐뭐해서 주다 라고 하나여야 to를 씁니다. 됐어요? to 쓰는 동사 옆에 요거 필기해 놓으세요. 뭐뭐해서 주다 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write를 써주다라고 알고 있으면 써서 멈췄다가 주다가 되잖아. 아니, 편지 붙이다. 너의 편지 이미 우체통에 넣고 나면 다시 잠깐만 일시정지? 다시 뺐다가 돌렸다가 이럴 수 있어? 아니, 붙이면 끝이잖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somebody가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something 이렇게 나오다가 something을 먼저 나오면 to 써주고 그 다음에 somebody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너는 줬어 승무원에게 너의 티켓을 줬어 누구에게? 승무원에게. 이런 느낌. 그가 보여줬어 나에게 자기 사진을 보여줬지 나에게. 이렇게 for 쓰는 놈들이 있거든. for 쓰는 놈들 봐봐. 얘네들은 동사가 있잖아. 그럼 뭐뭐 해서 주다. 이걸 나누는 게 가능하죠. buy 뭐 해줘? 사서 주고. choose 골라서 주고. cook 요리해서 주고. find 찾아서 주고. do 뭔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get 얻어서 주고요.
make 만들어서 주고 build 또 만들어서 주고 build 자꾸 짓다라고 하지 말고 만들다라고 하세요. 알겠지? call 불러서 주는 겁니다. 됐어요? order 주문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뭐뭐해서 주다라고 나눠지면 for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얘는 buy는 사는 그림 하나, 주는 그림 하나. 그 다음에 choose도 고르는 그림 하나, 주는 그림 하나. 쿡도 요리하는 그림 하나, 주는 그림 하나. 그래서 그림으로 구별을 하셔도 되고요. 알겠지? 그리고 예문을 보면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반지를 사줬어. 이렇게 되면 something이 먼저 오면 반지를 사줬어. 나에게 for를 쓸 수 있죠. 파스타를 요리해줬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of를 쓰는 동사는 ask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inquire도 되어 이런 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책이나 프린트물 받으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inquire는 of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 아예 틀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틀린 책이 많이 있어. ask는 of는 ask만 쓰는구나.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 시간을, 다음 버스 시간을 물어봤지. 어떤 버스 시간? 다음 버스 시간을 여기 of에다 색깔 쳐놔야 되는데 내가 색깔 잘못 쳐놨습니다. 여기 of에 여러분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색깔을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근얘기 뒤에서 나올 거야 라고 했잖아. 영어에서 나온 단어들은 어근으로 안 나눠지는 느낌이야. 근데 얘네들은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이라고 했으니까 수여 동사야 아니야? 수여 동사 아니야. 타동사야. 뭘로만 쓰인다는 거냐면 흔히 말하는 사명식으로만 쓰여. 이걸로만 써야 돼. 원래 이걸로만 썼던 아까 말했던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 이런 멋진 애들 있지. 수준 높은 언어니까 수준 낮은 영국 언어처럼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형식으로 쓰지 않고 사명식으로만 쓰는 거지. 우리나라도 중국 사대주의하고 막 이럴 때 조선시대 때 한자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이고 한글이 좀 더 쉬운 말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단어들도 보면 introduce, explain, announce, describe, suggest, propose 이렇게 어근으로 나눠집니다. 얘네들은 딱 보면 뭐뭐해서 주다, 소개해주다, 설명해주다, 알려주다, 써주다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사형식으로 안 씁니다. 애초에 사명식으로만 쓰던 놈들이어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사, 타동사 구별 얘기했고 뒤에 항상 명사, 형사 나오는 연결동사 얘기했고 수요동사 얘기했습니다. 수요동사 사형식인데 뒤에 있는 목적어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뭘 써줘야 돼? 전치사 써줘야 돼. 그 전치사가 세 개 뭐 있어? to, for, of. to의 특징은 뭐야? to 쓰는 동사들? 뭐뭐해서 주다가 안 돼. for 쓰는 놈들은 뭐뭐해서 주다가 되죠. of 쓰는 놈 하나는 ask요.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하면 지금 사형식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를지 뭐 어쨌든 많이 배워봤던 오형식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현장에서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볼게요. 지금 오형식 관련해서 필기를 하나 요청을 드릴 텐데 오형식 페이지 보면 적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동사의 종류 시작할 때 왼쪽에다가 우리 큰 표 그랬었잖아.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쓴 사람은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나 여기 살구색이 싫다. 그러면 133페이지도 있어요. 살구색이나 133페이지. 한 6줄 정도 나올 것 같아. 6줄. 그렇게 많진 않거든? 6, 7줄 정도 나와요. 필기할 준비 됐어요? 이해 말고 예라고 해봐. 예. 짧게 이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자. 우리 영어에서 오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걸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통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여기 칠판에 칸이 있거든? 칠판에 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칸이어서 이게 10cm, 10cm야. 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필기를 생각하고 상정하고 글씨를 쓰는 게 한 6, 7cm 정도로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크게 지금처럼 10cm에 가깝게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평소에 쓰던 것보다는 약간은 키워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이걸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평소처럼 작게 썼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잖아? 물어볼게. 목적격 보어도 보어잖아. 그러면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 품사는 뭐뭐뭐야? 명사, 형용사입니다. 됐어? 근데 형용사에도 모양이 좀 많잖아. 한 단어 형용사도 있고 또 뭐 있어? 형용사 구 있지. 형용사 구에 뭐 있어? 형용사 플러스 알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정사, ing, ed 있지. 이 중에 전치사는 안 쓰이고요. 형용사 플러스 알파는 한 단어 형용사인 것처럼 퉁치면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면 명사 올 수 있고 형용사 올 수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 제가 투부정사 쓸 때 투두라고 이렇게 씁니다. 투부정사 이렇게 오고 그리고 ing 그리고 ed. 제가 ed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p라고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목적 보어 자리에. 됐어? 이렇게 5가지가 올 수 있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오잖아? 그러면 이 목적어의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고, 투부정사나 ing나 ed를 쓰잖아?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얘는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 줘요. 됐어? 들어봐. 우리나라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ing가 오든 ed가 오든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동사 원형이 오든 그냥 얘를 오형식이라고 불러. 그러다 보니 오형식이라고 부르다 보니 얘네들 이 동작이 오는 동사들은 따로 있거든.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형식이라고 이렇게 퉁친 다음에 갑자기 또 사역동사라는 놈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지각동사라는 놈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각동사는 오형식이야? 아니야? 오형식은 지각동사야? 이런 식으로 헷갈려. 그게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서 그래. 그래서 엄밀하게 영어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위아래가 나뉩니다. 위아래가 나뉘어서 얘가 오형식이에요. 이쪽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놈들, 이 오형식이라고 부르면 딱 맞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오형식 동사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 입 열고 따라해 볼게. MTBFC 오형식 동사의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MTBFC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make, think of, think라고만 쓸게. believe, find, consider. 이거 말고도 많아. 근데 많이 쓰이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개새끼야 5줄, 6줄이라며. 난 요거 큰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뭐 쓰는데 불편함 없지? 이 정도. 그리고 여기 동작이 오는 경우 있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수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나눠서 배울 겁니다. 이 특수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각동사라는 놈이 있고요. 인지하다, 감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각동사라는 놈이 있고 사역동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처럼 보이는 누가 있냐면 help라는 놈이 있고요. get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만취하는 놈이 있거든. 근데 걔는 영어학적으로 딱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 영어학적으로는 지각동사 빼고 사역동사 help, get 그리고 지금 얘기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취하는 놈을 4개를 묶어서 causative verb, 인과동사라고 부르거든. 근데 인과동사라는 이름까지 쓰면 너희가 너무 헷갈려해.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도만 쓰는 동사. 얘를 미래지향적인 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놈들이 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으로 거의 오늘 해야 될 5형식의 90% 이상이 끝나는 거야. 들어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5형식이라고 불리는 놈들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오잖아. 요때 킥은 뭐겠어? 뭐가 오면 안 돼? 보어 자리니까? 요때? 부사가 오면 안 돼. 그렇지. 여기 밑에서는요. 부사가 오면 안 돼. 그런 얘기 할까? 그러지 않아요. 얘는 투부정사가 되는데 ing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ing는 되지만 ed는 안 되는 경우, 투부정사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동사 원형만 되는 경우도 있고 요 안에서 돌고 돌거든. 그래서 뭐뭐가 되는 건지 각각 동사마다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5형식의 전체 큰 틀이다. 제가 필기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전체입니다. 원래는 지각동사 따로 써서 하고 사역동사도 쓰고 이랬는데 PPT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더 필기에 부담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납득됐죠? 오케이. 그러면 전자칠판으로 돌아가서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안이가 아까 날 보고 씩 웃었어. 예안이의 웃음이 만들었어. 나를. 말 됐어? 안 됐지? 불쾌하게. 이러면 말이 되지. 나의 상태가 불쾌하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게 목적격 보어거든요. 이거 필기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야. 작년까지는 요걸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필기에 이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 설명도 하면서 필기할 시간을 드린 거고 5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왔을 때 명사,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 투부정사 ing, ed는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I made him a player. 나는 만들었어. 그를 선수로. 이렇게. 나는 그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어. 내가 뭘 하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어쨌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어렵지 않죠? 명사, 형용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잖아? 그럼 I made him a player라고 하면 힘이랑 player가 뭐해? 동일하지. 그 다음에 I made him happy 이러면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그냥 설명해 주는 얘기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상태는 이 자리에 비동사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어랑 보어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똑같아요. I am a teacher, I am happy라고 했을 때 어떤 건지 아시겠지? 됐고요. 이거 뭐 뭔 말인지 알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ing, ed가 묶어서 준동사입니다. 투부정사 ing, ed 묶어서 뭐라고? 준동사라고. 준동사가 오는 경우 얘네들을 특수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동작을 나타내요. 어떤 느낌이냐면 투부정사를 쓰잖아? 그럼 목적어가 하는 전체적인 동작, 일반적인 동작, 앞으로 할 동작입니다. 그러나 투부정사의 to는 will, can에서 왔거든. 그리고 ing는 딱 그때만 하고 있는 진행적인 느낌, 일시적인 느낌입니다.
ed는 당연히 능동이 아니라 수동. 완료고 다 끝난 느낌이 드는 것이지. 됐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투부정사랑 ing는 능동이고요. ed는 수동이고. 능동, 수동은 뭐 아실 테니까.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할 것, 그 다음에 ing는 하고 있는, ed는 뭐뭐를 하다. 근데 지금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던져만 드리고. 첫 번째, 지각동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따로 빼서 필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지각동사 내용은 feel, hear, listen to, look at. 여러분들 책에도 있죠? 표로 몇 페이지야? 23, 25페이지. 얘네들은 내용을 해석해보면 사람의 인지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feel, 느끼다, hear, 듣다, listen to, 듣다, look at, 보다. 이런 동사들 말고도 인지 감각하는 내용의 동사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어떤 모양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신재학이 지금 강의하는 걸. 맞지? 10년 뒤에 신재학이 강의하는 걸 지금 볼 수 있어? 내일은? 내일 강의할 거 지금 볼 수 있어? 없어요. 신재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지. 내일 말할 거는 지금 못 듣습니다. 원래 인지 감각은 지금밖에 못해요. 됐어? 그러다 보니 아까 내가 투부정사의 to는 will에서 왔다 그랬잖아. 뭘 못 쓰냐면 to를 못 써요. will의 의미는 빼고 동사 원형만 써. 이런 걸 어려운 얘기로 부정사이긴 한데 동사 원형을 쓴 원형 부정사다라고 부르는데 그런 용어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to를 못 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강의 중인 거 볼 수 있죠? ing 됩니다. 예한이가 내가 하도 갈구니까 나한테 주먹질했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는 거 볼 수 있겠지. ed 됩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뭐뭐뭐 된다고? ing, 동사 원형 ing, ed. 거기 적혀 있죠? 투부정사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볼게요. I saw someone. 내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요. 창문 옆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동사 원형하고 ing 둘 다 되잖아. 둘 다 되니까 둘 중에 뭐가 맞아?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진 않아. 근데 실제 쓰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동사 원형은 보고 듣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ing는 딱 일시적인. 내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이런 거야. I saw, 내가 봤어. 뭘 봤냐면 예한, 그냥 원래 take a shower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샤워를 동사처럼 써볼게. 그냥 샤워 이러잖아. 그럼 예한이가 샤워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변태가 되죠. 근데 I saw 예한 샤워링이라고 ing를 쓰잖아. 그러면 예한이가 샤워하고 있는 거 잠깐 본 거야. 화장실에 문 열었는데 예원이 샤워 중인 거지. 미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saw 봤어. A child, 어떤 아이가 cross the road,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그럼 빨간불일 때 서 있다가 길 건너고 있는 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창문 밖에 봤더니 얘가 하나 길 건너고 있더라고. 얘는 crossing the roa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ing랑 ed 두 개 차이는 전체 동작인지 잠깐 일시적인 동작인지의 차이가 있고 둘 중에 쓰임은 압도적으로 ing가 많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 뭔가 하는 걸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런 경우 잘 없잖아. 그냥 언뜻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ing 쓰임이 훨씬 더 많다. 그 다음 사역동사로 갈게요. 지금 보면 사역동사라고 해놓고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되게 많지. 아까 말했던 causative verb, 원인이 되는 동사, 인과동사를 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 실제 영어학에서는 사역동사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동사들을 다 사역동사라고 해요. 나도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못 받아들여. 학교에서는 make, have, let 3개만 사역동사라는데요. 내가 틀렸다고 자꾸 그래. 그래서 그냥 한국 교육에 맞춰서 가르치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개만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끔씩 어떤 말도 쓰냐면 얘들아 이건 사역동사랑 비슷해. 그래서 준사역동사야 라고들 가르쳐요. 그렇군. 그래서 똑같이 사역동사로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는 make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근데 너 이 사역이란 말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역이 딱 두 군데서 많이 쓰이거든. 교회랑 그 다음에 교도소. 사역 나간다. 교회에서는 사역시킨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교회 오빠 있네. 사역시킨다 무슨 말인지 들어봤어? 뭐 사역지라든지 그런 거 옮기는 거. 맞아. 뭔가 시키는 거야. 너희 성경 얘기 잘 모르겠지만 대충 배경식으로 들어봤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하느님께서 야 누구야 너 어디 가라 이러니까 잘 살고 있던데 벗어나서 어디 가서 전파 활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 사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시키는 거야.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야. 잠깐만 펜 내려놔. 펜 내려놔. 지금 봐봐. 내가 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잠깐만요. 저 좀 이따가 내려놓을게 이렇게 미루지 않고 바로 내려놨지. 이런 게 사역이야. 들어봐. 내가 지금 시켰어. 미루지 않았어.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 내가 만들었어. 학생이 펜 내려놓게 만들었어.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중인 to를 안 써요. 됐어? 졸려? 지금부터 잠 깬 중? 잠 깨는 중? 그리고 너 집중하는 중? 뭐뭐 하는 중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ing를 못 씁니다. 졸려? 졸리면 뺨 한 대 맞아. 뭐뭐 되게 뭐뭐 당하고 와. 이건 괜찮지. 그래서 make 다음에 뭐 쓸 수 있어? 동사 원형 그 다음 ed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뭐 예문 일단 안 볼게. have 다음에 볼게요. have도 사역동사거든? 얘도 to 안 쓰겠지. 안 씁니다. ing 얘는 써요. have는 씁니다. 그리고 ed 씁니다. 그래서 make, have, let이 모양이 동일하면 한꺼번에 가르치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아마 너희들 얘들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있고 to 부정사 안 써. 동사 원형만 써. 그리고 ed 써. 이렇게만 가르쳤을 거거든. 근데 고등부니까 정확히 알려드려야지. ing 됩니다. ing 됩니다. My boss,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시켰어요. 뭐 하라고? 일을 끝내라고. 데드라인 전에. 됐습니까? make, have 됐고 마지막 let 볼게요. let이란 놈은요. 앞에 보세요. to 부정사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ing 될까? 안 될까? 얘 안 됩니다. ed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bed로 써야 됩니다. 이게 make, have, let 사역동사 3개로 묶어놨는데 3개가 모양이 다 달라. 공통점은 사실 동사 원형만 온다. 나머지는 다 달라서 다 따로따로 외워줘야 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bed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냥 둬요. 학생들이 하게. 뭐를? 걔네가 원하는 걸 하게 둡니다. 됐니? 지각동사 됐고 사역동사 됐습니다. 오케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공통점이 뭐야? 전부 다 뭘 못 써? to를 못 써. 지각동사는 ing 되지만 사역동사는 have 빼고 ing 안 돼. let은 bed. 됐고 사역동사 이것만 기억해. 시험 문제에서 뭐만 나오냐면 to 부정사 안 쓴다. 이것만 기억해. 알겠어요? 이것만 일단 기억해놔. 그 다음 help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help 뜻이 뭐야? 몰라? 돕다. 알고 있지. 돕다. 요때만 씁니다. 돕다라는 의미는 이때만 써. somebody가 이거 하게 돕다라는 의미로. 그럼 어떻게 쓰냐면 help는 help 다음에 to 부정사 써도 됩니다. 그리고 help 다음에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그리고 help 다음에 이제 요건 3형식이고 5형식 얘기에서는 somebody 쓰고 to 부정사 써도 되고요. 얘가 이거 하게 하다. 그리고 somebody 쓰고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부 다 의미는 하게 하다예요. help 여러분들 책에 있나? 있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얘만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help는 뒤에 to 와도 돼, 동사 원형 와도 돼, 다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to가 있는 거 있지. to가 있는 건 영국 영어야.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 쓰인 거 있지. 이 두 개. 이 두 개는 미국 영어입니다. 대한민국 정규 영어 교과는 영국 영어 기반이야, 미국 영어 기반이야? 미국 영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문장에서는 to가 있는 경우가 많겠어? 없는 경우가 많겠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help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쯤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그리고 해석은 하게 하다라고 해. 의사가 환자가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 질병에서. 회복하도록 돕다 이러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회복하게 했다 이러면 되고. 이 장치는 만들어졌어. 뭐 하려고? 도우려고. 뭘 도우려고? 혈압을 통제 아래. 즉 혈압을 괜찮게 유지하려고.
됐어요. 그 다음 get 뜻 뭐야? 얻다. 그 삼형식일 때야. 내가 얻었어 책을 이럴 때만 쓰고요. 투부정사 오잖아? 그럼 하게 하다. something 오잖아? ed 오고. 얘는 get은 다 돼요. get은 다 돼. get은 다 돼서 하게 하다, 되게 하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마르틴에게 하라고 했어. 체크하라고 했어. 모든 창문을. 나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게 해야 돼. 이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get이 5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다시 우리 특수동사의 첫 번째가 뭐였지? 지각동사. 두 번째가 사역동사. 세 번째가 help. 네 번째가 get.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놈 할 거야. 목적격 보호 자리 항상 투부정사만 쓰는 놈.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써. 단어 뜻들 한번 생각해봐. 여기 있는 단어 뜻들 생각해 봤어요? 얘네들 다음에는 ing, ed 둘 다 안 되거든? 투부정사만 돼요. 이유가 뭐냐면 advice 무슨 뜻이야? 조언하다. 앞으로 할 일을 조언하죠. 미래 일을. ask는요? 요청하다. 지원이 지금부터 집중하는 중. 근데 뭐뭐하는 중 시키면 진짜 이상하지? 졸지 마. 졸면 안 돼. 앞으로 뭐하기 요청하고요. cause 뜻이 뭐예요? 야기하다 하지 마. 하게 하다라고 하세요. 앞으로 뭐하게 하고요. compel은 강요하다. 앞으로 뭐하게 강요하고 enable. 앞으로 뭐하게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격려하다보다 조금 더 좋은 건 마음 먹게 하다, 하게 하다.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encourage는 앞으로 뭐하게 마음 먹게 하다. want는 앞으로 뭐하게 원하다. 그 다음에 require 앞으로 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전부 다 의미가 뭐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뭐뭐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써놓으세요 거기다. 미래지향적 의미의 동사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동사가 역대 수능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세봤을 때 42개 정도 오거든요. 수능하고 모의고사를 다 따져봤을 때. 근데 그걸 42개를 다 외우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구나 라고 뜻을 알면 돼. 들어봐. 원래 얘기하면 아까 전부 다 많은 그 동사들을 다 causative verb라고 사역동사라고 배워야 돼. 근데 우리 나눠서 배웠어. 됐고 앞으로 주어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 준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구나. 그래서 뒤쪽을 중요시 여기면서 주어 때문에 주어 덕분에 주어로 인해 목적어가 뭐뭐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아직 수동태를 안 배웠지만 기본 배경 지식이 있을 테니까 이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be, ed로 바뀌고 준동사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러면 이 자체가 결과가 됩니다. 주어는 준동사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 어떠한 형태가 나오든. 됐습니까? 이 해석 꿀팁은 여러분들 편하신 데다가 거기 빈칸 틈 있지? 130쪽 빈칸에 살짝 있잖아요. 여백.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잠깐 끊었다 갈게요. 필기 현장에서 다 했고 봅시다.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이거 보통 해석할 때 이러거든. 우리가 영어 신문을 많이 읽게끔 조언하셨다. 근데 우리 해석 꿀팁 배웠으니까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선생님 때문에 우리는 영어 신문을 많이 읽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 안 하고 편하죠. 인과관계로. 그 다음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오형식이 해석이 불편한 게 꼭 그 동사를 해석하려고 해서 불편하거든. 오형식은 그 문장의 동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쪽이거든. 예안이의 웃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중요한 건 예안이가 웃었다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웃어봐. 아니 웃지 마. 자, 그러면 베이직 테스트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뭘 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그 베이직 테스트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주어 쓰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호 나오잖아. 이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나 ed나 그 각종 모양들이 변화해서 나타나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요. 여기 있는 목적어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be-ed 형태로 수동태로 쓰이겠죠.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쓰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써줄 수밖에 없냐면 투부정사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투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봤어. 그 남자의 수학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he was seen 이렇게 쓴 다음에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to를 되살려줘서 to study math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to가 되살아나야 돼요. 사역동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걔 수학 공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쓰잖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he was made. 그 다음 그냥 study를 쓰는 게 아니라 to study.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가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말해줘도 기억을 못할 거고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암기해 두는 게 더 편하긴 해. 그래도 말만 이렇게 하고 저 새끼 모르는갑다 할까봐 영어에서 to는 약간의 거리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to가 없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고 to가 생기면 그 얘기를 듣고 할 때까지 약간의 그 텀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 이런 원어민의 느낌적인 얘기가 있어. 그래서 들어봐. I want to study math라고 하면 나 수학 공부하기를 원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원하는 거랑 수학 공부하는 거랑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그러면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그 느낌이 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한 혼란만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면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팩트만. 알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베이직 테스트 3번 있지? 그걸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봤고요. 첫 번째 보시면 so라는 무슨 동사 보여? 지각동사 보이네. 그럼 투부정사 돼? 안 돼? 안 돼. 나는 어떤 신사가 컨퍼런스 룸이라고 하면 회의실이거든.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This ice cream, 이 아이스크림은 will make your skin appeared 뭐가 맞겠어? appear이 맞아요. 선생님, appear 보이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다 아닙니까? appear 뜻이 보다야, 보이다야. 보이다입니다. 그럼 피부가 보이는 거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는
치아 두 개를 빼야 됩니다. 뭐가 맞아요? taking이 맞을까? taken이 맞을까? taken이 맞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갈 테니 일부러 문제 풀게 하고 나서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능동수동 문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푸시면 절대 안 들려요. 봐봐. 명사 나와 있고 ing, ed. ing라고 쓴 게 능동의 대표라서 쓴 거야. 동사 원형도 능동이니까 이 자리에 해당하겠지. 뭐가 맞아라고 했을 때 일단 얘를 한다라고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한다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명사 은는이가 한다가 맞으면 ing를 쓰면 됩니다. 명사 은는이가가 아니라 명사 을을 혹은 명사에게 뭐뭐 한다가 맞잖아? 그러면 ed를 쓰면 돼. 이것도 모르겠잖아? 그러면 애매해. 그러면 뒤에 ing면 명사가 있을 거야. ed 수동이 맞잖아? 그러면 뒤에 명사가 없을 거야. 요걸로 보면 돼. 바로 적용해 볼게. 2번부터 보는 거야. 2번부터. appear은 능동이고 appeared는 수동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이는 거야. 보이다라는 게 appear의 기본 뜻이니까 한다를 결합시켜. 보이다 한다가 아니라 보인다라고 놓는 거야. 능동으로. 그럼 피부가 보여, 피부를 보여? 피부가 보여. 그럼 능동이 맞아. 됐어요? 그 다음에 take out, 뽑다라는 뜻이거든. 이빨이 뽑아, 이빨을 뽑아? 이빨을 뽑죠. 그러니까 taken out이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Some parents,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걸 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뭐가 맞아요? 동사 원형이 맞지? make have lesson 사역동사로 뒤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to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allow는 대표적으로 뭐야? 목적격 보호 자리 항상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죠. to bring이 맞습니다. 그 다음 encourage도 to 쓰는 동사죠. to visit 이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 구동사 갈 겁니다. 구동사 숙제요. 그 위에다 써놔. 구동사 숙제 위에다가 구동사 옆에다가 써놔. 숙제 뭐냐면 2번 읽어오기. 뭐라고? 2번 읽어오기. 두 번 읽어옵니다. 읽어오는데 구동사가 뭐냐면 그 제목에다가도 같이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hrasal verb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구라는 개념 알지? 구, 뭐야? 둘 이상.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뭐라고? 동사. 동사야. 원래 동사는 한 단어인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수거라고 배우는데 수거 아닙니다. 그냥 구동사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 동사에다가 전치사 부사의 의미를 더해주면 돼. take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지. 이렇게 잡는 게 take입니다. 잡아채는 게 take인데 away는 멀어지게 잡는. 잡아서 멀리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 제거하다, 없애다, 치우다, 데리고 가다. take 다운 잡아서 눌러버려. 내려놓다, 넘어뜨리다, 해체하다, 분해하다.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수학 시간이야. 요거 필요해. B가 필요해. 근데 A 가져가는 거지. 수학 시간인데 영어 교재 들고 가는 거야. 이걸 위해서 A를 가져가려. B를 위해서는 B를 가져가야 되는데 A를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A를 B로 착각하다. taking. 이렇게 해서 안에다 넣는 거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look, 보이다란 뜻이죠. up이라고 하면 올려다보다. 올려보다입니다. 여기다 to까지 결합시키면 look up to 계속 올려다보는 거야. 존경하다. 그래서 동사와 전치사 부사의 의미를 합쳐서 하나의 뜻으로 생각하면 돼. take care of 이런 표현 알지?
무슨 뜻이야? 돌보다. 하나의 표현처럼 알지만 take 가지고 오는 거고 능동적으로 care는 돌봄이고 of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돌봄을 가지고 오는 게 그 자체가 돌보다라는 뜻이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들어봐. 우리 뭐 배웠냐면 자동사와 타동사 배웠어. 이거 판단 기준 뭐지?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 근데 여기서 자타동사로 둘 다 쓰이는데 사람들이 타동사로만 알고 있는 놈들도 있었지. do, pay, work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놈들은 자동사인데 타동사인 줄 착각하는 놈도 있고 타동사이지만 자동사로 착각하는 놈들도 있었고 그리고 타동사인데 뒤에 전치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타동사도 있었어. 뭐 있었지? 6가지. 뭐 있었어? 기억 안 나? 이렇게 쓴 다음에 반드시 여기 전치사 써야 되는 이 전치사 6가지 있었잖아. as, of, with, from. as는 무슨 뜻이었어? 목적어를 명사라고 생각하다. of 첫 번째 거 알려주다. 세 번째 of는 빼앗다. with는 주다. from 구별하다. from 막다 금지하다. 이틀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같지?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게 연결동사. 연결동사 종류 전부 다 외워달라고 했고 뭘 연결해? 보어를.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올 수 있는데 명사 쓰는 놈 두 놈 뭐? be, become.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만 오더라. 그래서 뒤에 뭐 쓰면 안 돼? 부사 쓰면 안 돼. 수요동사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사형식이라고 부르지. somebody랑 something의 자리를 바꾸면 뭘 써줘야 돼? 가운데다가 전치사. to는 뭐뭐에서 주다라고 나뉠 수 없는 동사들. 뭐뭐에서 주다라고 나뉠 수 있으면 for, ask는 of는 ask 하나 있었고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5가지 뭐 있었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ing, ed 있었지. 명사, 형사가 목적어의 뭘 나타내? 상태를 나타내지. 투부정사, ing, ed는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오형식 동사, 밑에 거를 특수동사라고 배웠는데 특수동사에 5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지? 지각동사, 사역동사, help, get,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배웠고 구동사까지 배웠고 물어볼게. 자동사, 타동사 어떤 차이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연결동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뒤에 보어를 쓰는데 보어에 형용사가 많이 온다. 수요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복습 질문 이렇게 던져놓은 게 어떤 게 있니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답변을 못하겠다 우물쭈물 거리면 아직 복습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복습 질문을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수요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2개 오고 자리를 바꾸면 전치사를 쓴다. 특수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뭐야 왜래? 어떤 것이 있어? 지각동사, 사역동사, help, get,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구동사란 뭐야?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쓰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뜻을 기본 동사의 의미와 전치사의 의미를 결합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문법 중에 제일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동사의 종류가 끝난 겁니다. 됐어요? 다음 시간 며칠인지 누가 좀 날짜 좀 확인해 줄래? 2월 화요일이 며칠인지. 9일이야? 2월 10일 화요일 날 백지 테스트 볼 거거든? 우리 지금 11강 끝낸 거잖아. 몇 강 볼 거냐면 11강만 볼 거야. 개꿀이지? 이번 주말에 좀 편하게. 대신에 1강부터 10강까지 까먹지 않게 복습을 해. 내가 너희 괴롭히기 싫고 이렇게 시험으로 시간 쓰기 싫어서 일단 11강만 볼 테니 여러분들이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또 암기를 잘 해놓으세요. 제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은 보면서 또 공부하고. 미리 얘기할게. 이거 하고 나서 동사편이 어느 정도 한 14강, 15강까지 끝나고 나면 전체 한번 또 테스트 볼 거야. 그때 통과 못하면 또 괴로워지니까 미리미리 잘 복습을 해놔. 알겠지?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요거 테스트 볼 겁니다.
답지는 언제 올려줄 거냐면 내일이나 모레쯤 올려줄 것 같아. 이게 곧바로 안 올려주는 게 만드는데 5분이면 되거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올리는데 1분이면 되잖아. 미리 안 주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해 보라 이거야. 지난번에 주연이는 며칠 일찍 받거든, 여행 간다고. 근데 내가 심지어 답지도 안 줬어. 답지도 안 주고 그냥 배운 대로 한번 써봐. 내가 안 가르친 걸 내는 거 아니잖아. 답지도 거의 PPT나 책 내용 기반이잖아. 그래서 주연이 답지 안 줬는데도 다 맞추고 그냥 그랬거든. 여러분도 너무 답지에만 의존하고 답지 나오기 전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답지 나오면 그때 답지만 보면서 막 외우고 있지 말고 혼자 써보고 내가 써본 거랑 답지랑 다르다면 그 다른 걸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이걸 위주로 또 외우고 이러시면 되지 않겠어? 너무 답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나눠드린 스프링 교재를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걸로 1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